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여야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며칠 전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 봤습니다. 예. 네. 근데요, 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먹이시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금방 오시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유권자들이 참 눈물의 하소연에 문자들 전화를 해오십니다. 네. 정말 죽게 생겼는데 뭐하냐고. 이 코로나 혹한이 이게 혹한과 코로나가 겹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무슨 봄이 오면 나아진다는 무슨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저 경제 수요가 높아지면서 9시 되면 다 문 닫아야 되고 제한업종. 그래서 이제 굶어 죽거나 코로나로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 특히나 여름 같으면은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근데 추위에 이러놓으니까 저희 특히나 그 제 지역구 마산 하포 같은 경우는 네. 지원 지역이다 보니까 산업위기, 고용위기가 다 겹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역 구민들 예. 생각하고. 그러고 뿐이겠습니까? 우리 저 이웃들 네. 마산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걸 생각하는데 무언 짓인가 싶어서 네. 빠졌습니다. 국회가 집중해야 될 게 예. 지금 이런 그 제가 필리버스터는 법이 이제 남북 그 전단, 북한의 전단이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걸 못 가게 하는 이런 법이었습니다. 네. 그걸 꼭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구할 것이고 네. 이런 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웃들의 또 친지들의 이런 절규들 같은 게 들리는 데 대해서 갑자기 눈물이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징계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아마도 지금 밀어붙인 게 다 사전 사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 무법 장관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이 막 추진했던 게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검찰 이전에 열렸던 예. 거기서도 기각되고 또 여러 이게 사실은 실패한 거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온갖 혐의를 다 씌웠는데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이번에 검사징계위원회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반박할 기회조차 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책 사유가 많은 심사위원들도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그러니까 쫓아내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아무튼 고리를 잡아서 제가 보니까 딱 2개월이란 건데 2개월은 이 법원에 내면은 이 2개월도 한 3개월 되면은 법원에서도 기각될까 봐. 왜냐하면 3개월이면 검찰총장 임기가 앞으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게 되면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애매하게 만들면서 한 2개월 동안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두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추미애 부법 장관의 폭주가 실패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손발을 묶어서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중지시키고 빼앗겼다라는 그런 집요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집요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까?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방어권 최대한 보장했다. 법 취지에 맞춰서 법에 근거해서 절차 위법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변이죠. 강변이고 이건 이 사실은 징계 당사자의 검찰총장으로서 독립성을 넘어서서 예. 당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도 당초에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무법 장관이 제기했던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무장관이요. 무법 예, 장관이라고 계속 하시네요. 네. 무법한 법무장관입니다. 무법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 중에서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일부만. 그것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 이 최영두 의원도 항상 주장하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개혁이 국민의 눈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검찰총장도 좀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총장은 전에 이제 할 때는 이게 늘 마지막 정권 말미부터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분은 정권 초기부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그런 것 같아요. 검찰, 우리가 바라는 검찰,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검찰 이런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 네. 물러난 대통령과 그 가족 또는 야당 또는 큰 대형 이런 그
봐주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약간 힘없는 사람을 급주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사를 가장 비겁한 수사라 생각하고 그게 나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보니까 그런 자잘한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악 살아있는 권력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지난번 이번에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검찰이라면은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겠지만은 이 퇴임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뒤져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걸 하려고 엮어내려는 사람들 또 그 이미 권력에서 벗어난 사람들 옛날 걸 뒤져서 적폐라 물어붙이며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쁜 수사 아닙니까? 그 나쁜 검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라고 한 것은 이 기강이 뭡니까? 기강이라고 이제 큰 별이 정말 힘있고 살아있는 그 큰 비리를 한 사람을 딱 침으로써 작은 악들 그런 사람들이 숨죽이게 만드는 그게 오히려 정확한 수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검찰 수사는 이거는 뭐 우리가 바라는 검찰상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검찰에 또 뭐 워낙 조직도 크다 보니까 또 우쭐한 심사에 또 이해관계 얽혀서 또 정치적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계속 개혁해 나가야죠.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에 4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 징계위에서 인정한 혐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중에 판사 사찰 문제는 법원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대한 문제였으면 법원에서 우선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 법원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판사 사찰이 그 정도 문제면 이번에 국정원법 바꾸면 안 되죠. 이번에 국정원법에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킨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법 5조에 보면은 국정원장이 업무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 없이. 이게 사찰이죠. 그래서 국민사찰법이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아니 그렇게 사찰이 중요한 시기에 법을 그렇게 바꾸고 이 또 사찰의 내용이라는 게 판사들이 생각할 때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그 법원의 판결로 결정으로 나왔던 일이고.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하게 그 중요한 사안으로 보였던 재판부 사찰 의혹도 별게 아니면 나머지도 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에 근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정치적 중립을 아니 어제 그런 말 했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문제 삼는 게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랬더니 무슨 공적인 역할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다고 너 대선 출마하려 그러지 그러고. 그 심지어 특수활동비 가지고서 특수활동비를 대선 자금으로 쓴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번에 징계서에 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올려준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까? 추미애 장관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기 이름을 올리지 마라. 그래서 뺐어요. 언론사가 다 빼고 있다가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공격을 시작하고 여당이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언론사에서 저 반작용을 보기 위해서 언론 이제 이런 데서 넣은 것이 그래서 지금 1위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대변인께서 오늘 윤 총장의 정직 징계 이후에 여권이 공수처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제 공수처를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수처랑 완전히 180도 변질된 겁니다. 공수처장은 이번 공수처가 변질됐어요? 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수처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면은 네. 제도보다는 또 사람도 중요하니까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여당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당이 추천을 못 하더라도 야당이 저 사람만은 안 되겠다 하면 쓰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야당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도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연한을 낮춰가지고 실력과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자기 진영과 이념에만 자기 편들을 막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네.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곧 출범시킨다는 거거든요. 출범시켜 놓으면은 공수처는 공무원 비리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출범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그 중단 사태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수사, 그 공무원 사건이거든요. 예. 그 사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 8개 수석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던 사건, 그것도 공무원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 핵심 비리 수사는 다 공수처 관할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여권 관련된 수사는 다 가져가려고 수 지금 있죠. 그렇습니다. 공수처 지금 출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래서 건가요? 그 정직 2개월 동안 모든 걸 진행하려고 하겠죠. 자, 공수처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공수처 검사 이거는 이제 우선에 위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수처 사실은 이번에 공수처 바꾸면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의 위헌적 요소가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관은 재정 신청할 수가 없고 재정 신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피해자가 바라볼 때 이걸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기소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그 법을 바꿨습니다. 위헌적인 요소에 네. 있어서. 그뿐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두르다가 공수처 검사라는 사람들은 검사보다는 훨씬 더 도덕 수준이라든가 이거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아야죠. 공수처는 더 그래야겠죠. 그런데 예. 이게 지금 검증 없이 서둘러 막 하다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하다 보면은 뜻밖의 지난번에 N번방 했던 사람이 변호했던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됐다가 철회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 망신을 대통령하고 여당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런 절차는 조금 좀 따져서 이렇게 네네. 좀 보완을 하겠죠. 최영두 의원하고 언제 우리 만나서 이 민생 그리고 경제 그런 얘기 할까요? 지역 그럼요. 현안. 예,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왜 이렇게 국가정보원법 바꾸가 실효되려면 3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요즘 북풍이 불기 때문에 풍선 날려 보낼 수도 없어요. 이 시기에 모양 나쁘게 김여정이 하명했던 걸 우리가 못 따라서 안 따라하는 것처럼 그걸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 북한에 그거 전단 날리는 거는 그건 막아야죠. 지역에서 거기에서 국지적 벌어질 수도 합리적인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 모양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 막 우리 이게 하는데 험담하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네. 지금까지 민생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번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징계위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제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저는 이번 징계를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예. 먼저는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어떤 과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네.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밝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이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주변에서는 해임이나 면직 사안인데 이거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징계위 결정들 중 보면은 이제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적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위 결정은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최영두 대변인도 그렇고 이거 불법이다, 이거 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 외청기관이 검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서의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조직 내 문제란 말이죠.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혐의에 대한 부분을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인데 네. 그런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고위공직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함으로 인해서
징계 절차의 정치적인 어떤 시선과 정치적인 어떤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야당의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미 정치인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고위공직자의 징계 문제를 정치인이 언급할 사안이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예.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결정이라든가 징계위원회 결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예. 정치적 시선으로 접근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듯이 그럼요. 이것도 법무부의 판단이고 예. 이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건데 왜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임명직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 네. 고위공직자들의 징계 문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법무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네. 정치인들이 언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직접 이 사안을 보고하고 제청하는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하시겠죠? 뭐 제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대통령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예. 어떤 정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과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떤 절차가 거쳤고 이 징계위원회의 어떤 과정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고 결론이 잘 내려졌다고 하면 저는 절차적 과정에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것 같고요. 검사징계법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3조에 징계 집행은 정직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예. 이 절차적 과정을 저는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절차대로 네. 하면 네. 된다. 예. 네. 자, 이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내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이제 이 논란은 사라지고 검찰 개혁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이제 또 갈등이다, 사태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윤석열 총장의 개인 혐의에 대한 부분과 검찰 내부의 문제도 불거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내부의 문제 주 앵커도 좀 잘 알고 있겠지만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문제는 특권 남용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또 배우자 수사 지연의 문제 네. 또 이번에 크게 드러났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수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사기가 드러났고 그분은 구속됐습니다. 지금 구속됐죠. 네.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수사를 문개기하고 감싸게 했다라는 거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룸사롱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접대 받았습니다. 접대 받았는데 분명한데 그냥 불기소했나요? 그냥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한 명만 기소하고 네, 두 명은 그냥 불기소, 예. 불기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검찰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일벌백계하는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또 법을 집행하는 수행자이면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검찰 내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드러났다 이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국민의 눈높이에 검찰 개혁은 한참이나 못 미치거든요. 네네. 검찰은 자기 식구들은 검사 출신들은 봐주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한참 못 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를 연구한 분들이라든가 헌법을 연구한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정부 조직이 권력이 축적됐을 때는 그 조직이 폭력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권력에 대한 집중만이 아니라 그 분산에 대한 그 제도적인 시스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검찰 조직의 그 권력에 대한 집중에 대한 부분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검찰 개혁의 본류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사태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불러오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모든 것을 개입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는 법무부의 절차도 과정이 있는 거고 검찰은 검찰의 과정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하위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후의 결정을 하는 것이지 네. 그 과정에 개입해서는 논란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의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립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 저기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예, 제가 예. 물어볼게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 개혁의 과정인데 지금 이 그 윤석열 사태, 이 갈등 속에서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 예. 공수처 출범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지지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공수처 그 개정안 통과시키고 나서 이거 잘못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네. 오히려 속도전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오히려 어떤 개혁이 질타. 지금 미진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예. 번째는 그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는데 보통의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원만하고 세련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날섬이라든가 거침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연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원만하고 세련되게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24년 전부터 시민단체가 제기를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거쳐왔던 문제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조직적 저항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거침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원만하지 않았던 모습이 저는 그것이 이제 지지율에 나타났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을 된다고 하면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최영두 의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코로나로 힘들고 민생 살려야 되는데 왜 지금 검찰 얘기만 하고 있냐. 그래서 국민들은 다 싫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이거 예. 좀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 난제들이 있었던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 입법에 대한 문제, 국정원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매듭을 지었고 이제는 이제 총력을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바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이것은 여당만이 아니라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짧게 물어볼게요. 네.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출범하면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내 의원들이 좀 많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거의 없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저도 정치를 하기 전에 방송을 해왔던 사람인데 예. 이제 방송은 방송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네. 정치인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치인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비춰지느냐의 모습인데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저는 정치의 장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예. 정치의 광장으로 들어왔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광장에 들어왔을 때 검찰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부턴가 정치인으로 보이죠? 국민들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정치의 광장, 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